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앤 트러블 슈팅으로 이란 주제로 고대 안암병원 신현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주제인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앤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저희 랩에서 PBC 어블레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드릴 말씀들은 이제 앞선 강의와 다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입시를 하면 신전도를 연결하고 PBC가 매핑할 만큼 충분히 나오는지 확인 후 이제 오퍼레이터 결정에 따라 시술을 할지 말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토콜을 열자마자 이 채널 라벨과 기준 선들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환자의 심전도가 디스플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앰플리파이어 테스트 툴에서 이렇게 제로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제로 5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이는 모든 라벨들이 정렬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을 누르시면 그 해당하는 항목들이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스템 설정을 조작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설정, 특히 EGM의 필터, 뭐 채널 번호, 디스플레이 등이 좀 바뀌지 않았는지 좀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B사의 3D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신전도를 연결한 상태인데요. 3D 장비에서는 잘 나오고 푸르카에서만 좀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1초에 60회 정도 큰 진폭이 있는 걸로 봐서 단순한 컨택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3D 장비에서 심전도를 환자한테 연결하고 그걸 푸르카에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푸르카에서만 그 심전도가 잘 나오지 않았으니 아마도 이 케이블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당시에 이 여분의 케이블이 없어서 가지고 이걸로 바꿔가지고 그 노이즈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노이즈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립리드에 3만 멀쩡하고 나머지가 노이즈가 있죠. 이거는 이제 라이트 암 리드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요. 지금은 리드 2만 멀쩡하니까 이거는 이제 레프트 암 리드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리드 1이 멀쩡하니까 이건 레프트 렉 리드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겠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그 정상적으로 나오던 심전도의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고, 아니면 다 안 나오거나, 그리고 또 이런 다이그노스틱 카테터나 매핑 카테터에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유입이 됐습니다. 정답은 이제 라이트 렉 리드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다 안 나오거나 뭐 노이즈가 보이면 라이트 렉 리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이제 스킨 일렉트로드와 그 ECG 커넥터의 컨택을 좀 좋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도 사실 급할 때는 이렇게 커넥터 위에 젤 묻혀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안 좋은 리드는 좀 바로바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뒤에 거치대를 세워가지고 좀 컨택을 좋게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택 문제가 PBC 매핑 중 혹은 어블레이션 직전에 생긴다면 그 스킨 일렉트로드를 절대 재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퍼런스를 삼는 PBC 모양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컨택을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아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스킨 일렉트로드를 띄었다가 재부착하는 건 절대 안 될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재부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겹쳐 붙이는 건 좀 피해야 할 행동일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뭐 CSP나 페이스메이커를 할 때 그 12비드를 다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베타딘이 그 클립 커넥터나 그 트렁크 케이블 쪽에 흘러들어가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케이스로 바로 활용을 하시면 컨택이 매우 불량해지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떨미나 케이블의 흔들림, 또 호흡 등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스킨 일렉트로드를 호흡에 영향을 덜 받는 골반의 양옆에 붙이는 등 이런 행동 등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흔들린다고 혹시나 그 하이패스 필터를 건드리는 분이 계실까봐 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WPW 환자의 심전도로 델타가 잘 보입니다.
이 10년도의 베이스라인이 흔들린다고 가정을 하고 하이패스 필터를 한번 5Hz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앰플리튜드가 확 줄면서 마치 델타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에서 혹시나도 세이브를 눌러버리게 된다면 잘못된 세팅이 프로토콜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운이 나쁘면 또 몇 달 동안 그 잘못된 세팅 상태로 그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토콜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라이브 화면에서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가 전혀 먹질 않아서 당황을 좀 했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제 푸르카에 직접 연결된 키보드 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블루투스로 연결된 키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키보드가 계속 눌려 있었고 그 상태에서 푸르카 라이브 화면에 지속적으로 입력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푸르카는 신호를 계속 출력해줘야 되는데 키보드를 계속 입력이 들어오니까 라이브 화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심전도를 연결했으면 PBC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PBC가 원래 환자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설정해서 시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EP랩에서 나온 PBC랑 그 환자의 심전 PBC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클리닉에서는 림리드를 손목과 발목에 붙여서 검사를 하고요. EP랩에서는 어깨랑 골반 쪽에 붙여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전도가 다르게 나온 것이고 이 당시에 그 시주실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직접 이 현상을 증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술은 저희는 보통 이런 화면을 구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은 매핑, 두 번째는 다이그노스틱, 세 번째는 어블레이션, 네 번째는 투에블리드를 띄워놓고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카테터는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디오데카 카테터를 넣고 RV에는 두 개 극이 떨어진 헥사폴라 카테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인사이드 CS에 이프란치 카테터도 넣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리뷰 화면에서는 리브 2에 이렇게 리퍼런스된 PBC에 투에블리드를 띄워놓고 액티베이션을 매주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액티베이션 타임을 좀 정확하고 일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리퍼런스로 설정된 PBC를 지정하면서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포인트요? 네, 손으로 딱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액티베이션 타임을 좀 정확하게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리퍼런스 PBC를 지정하면서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매저를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모든 화면에 다음이 그리고 모든 화면에 저희는 이제 리드 1, AVF, V1, V3를 띄워놓고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1은 좌우, AVF는 위아래, 뭐 V1은 이제 라이트, 레프트를 확인하기 위해 띄워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VT나 PBC 프로세서에서만 이제 V3를 띄워놓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트랜지션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띄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카테터를 디스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테터 엘렉트로드와 조직 사이에 컨택이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라운드 문제, 필터 한개 쌓여 있는 전하 등등으로 노이즈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카테터를 노이즈가 있는 카테터를 직접 페이싱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모습입니다. 다른 카테터도 마찬가지인데 낮은 앞으로 페이싱을 하면 쌓여있던 전하가 서큘레이션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로 AF 시술 시 인터널 카디오 버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샥을 준 뒤 시그널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서 일압 확인이 좀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카테터 시그널을 다시 디스커넥했다가 커넥을 해주면 시그널이 좀 빨리 돌아오고요. 그리고 샥 에너지를 최대한 낮게 주거나 그리고 또 카디오 버전을 사용하는 그 카테터의 일렉트로드 위디스를 좀 넓은 걸 사용하시면 일압 신호가 좀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D 장비를 사용할 때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3D 매핑 시스템의 마그네틱 필드로 인한 현상인데요. 3D 매핑 시스템은 수백 헤르츠 대역의 자기장을 방출하는데 이 자기장이 EGM 채널에 유입이 되면 300에서 400 헤르츠 정도의 그 아티팩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EGM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보통 500으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300에서 400Hz 대역의 노이즈가 카테터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조절하는 옵션에 들어가서 150Hz로 낮추면 300Hz 이상의 주파수 성분은 걸러짐으로 해당 자기장 간섭이 없이 거의 제거되고 임상적으로 깔끔한 EGM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깔끔한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페이싱도 하고 필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장비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이즈를 없애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정해야 되는데요. 정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V 포텐셜이 일정하게 나왔는지, 또 페이스맵은 얼마나 그 리퍼런스 PBC와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PBC가 나왔을 때 V 포텐셜이 리버스가 되면서 그 리버스된 V 포텐셜이 얼마나 빨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유니플러는 R이 없었는지 등이 그 사항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블레이션 디지털에서 V 포텐셜 앰플리튜드가 크고 일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V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는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컨택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 포텐셜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페이스맵을 통해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페이싱해서 캡처된 QRS와 리퍼런스 PBC가 12개 중 몇 개나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페이싱을 할 때는 반드시 적당한 아웃풋으로 페이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하이 아웃풋에 놓고 페이싱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겟 사이트 외에 주변까지도 캡처가 되므로 반드시 아웃풋은 적당한 아웃풋으로 해놓고 페이싱을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PBC가 나왔을 때 V 포텐셜이 리버스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때 얼리 액티베이션 타임을 수정해서 타겟 사이트가 얼마나 빨랐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통 25에서 30 이상이면 우리가 좋은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티베이션을 매주할 때는 반드시 아티팩과 V 포텐셜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주변 아티팩과 실제 V 포텐셜을 혼동하면 잘못된 타겟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PVC가 나왔을 때 앞에 뭔가 그 프래그먼트한 포텐셜이 보이면서 액티베이션이 좀 매우 빨라 보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이곳을 타겟으로 해도 뭐 딱히 다 어그리를 하실 텐데요. 이 까만 커튼을 치워보면 이렇게 V 포텐셜 앞에 있는 이 포텐셜은 아티팩이었습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을 매주할 때는 반드시 주변 시그널을 잘 살펴서 V 포텐셜만 골라낼 수 있어야 정확한 어블레이션 타겟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PBC가 나왔을 때 유니플레이어도 R이 없었고요.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어블레이션 했더니 이제 몇 초 안에 PBC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플라는 아까 그 하영공 선생님께서 좀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루카 레코딩 시스템은 이제 타사에 비해 옥스 단자를 이용하여 유니플라 세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루카 앰프를 앞에서 바라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옥스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거기에 케이블 연결하시고 여기 유니플라라고 하는 곳에 인디퍼런트로 쓸 핀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프루카 세팅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리뷰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가 번호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 옥스 단자가 그 번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리뷰에서 보시면 이 MT 사이트 세트에 번호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요즘 이렇게 두 개의 극이 떨어진 헥사폴라 카테터를 RV에 넣고 인디퍼런트를 5번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RV에서 카테터 PVC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카테터를 IVC까지 빼가지고 4번을 인디퍼런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인디퍼런트랑 그 어블레이션 카테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가깝게 놓는 게 좋고 제가 페이퍼에서 본 거리는 아마 10에서 15cm 내외였을 겁니다. 아마 그 사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폴라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폴라 어블레이션은 사실 세팅이 좀 복잡하고 유니폴라에 비해 그 리전 위드스가 좀 좁게 형성이 되며 또 코로나의 아테리 근접 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리전을 형성할 수 있고 타겟 사이트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LV 서밋 PVC 같은 케이스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LV 서밋 PVC 어블레이션의 과정인데요. 이 사진은 없지만 먼저 그 코로넬 사이너스의 디오데카의 디스탈이 PVC가 나왔을 때 빨랐다면 이렇게 코로넬 사이너스의 범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근위부를 발론을 막으신 다음에 엔즈를 합니다. 엔즈를 해서 이 AIV에 이 프렌치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PVC가 나왔을 때 이 프렌치 카테터의 디스탈이 충분히 빨랐다면 이쪽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AIV 쪽에는 넣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가서 어블레이션을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오타그라피를 통해서 코로나리 아테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블레이션을 LV 서밋의 엔도로 접근해서 먼저 유니플라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바이폴라 어블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리퍼런스와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위치는 어블레이션을 그냥 스텝을 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그럼에도 서프레션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레이트 카디악 베인의 브랜치를 그 3mm 오버 더 와이어 발론을 막아서 에탄올 인젝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제 에탄올은 1cc 시린지로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되고요. 총 8에서 10ml까지 주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폴라 세팅 시 필요한 케이블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 핀 케이블을 내가 지정한 핀 박스에 연결하시면 되고 이 케이블이 리퍼런스 카테터로 쓸 카테터의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케이블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터에 그 리턴 패치 케이블 꽂는 곳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카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한 이 핀 박스에 이 핀 케이블을 연결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하시면은 그 리퍼런스 그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바이폴라 어블레이션 세팅할 때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퍼런스 카테터는 가급적 8mm 팁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AIV가 지금 접근이 좀 힘들고 일단 토르치오스나 베스레는 불가피하게 4mm 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드시 유니폴라 리턴 패치 케이블을 디스커넥하고 바이폴라용 그 케이블을 연결해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팅을 막 열심히 하고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분명히 두 개 다 꽂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에너지를 못 전달한 거라서 이 점은 꼭 유의를 하시고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는 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사실 EP랩에서 노이즈가 없는 안정적인 EGM을 본다는 것은 성공적인 시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노이즈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사실 작은 부주의가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플러그를 아무데나 꼽는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꽉 묶어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청결관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이유들이 사실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이즈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리드 컨택 문제나 카테터 아티팩트, 뭐 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 등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고 그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노이즈 원인을 또 단계별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막 당황해서 이것저것 바꾸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오퍼레이터에게 양해를 구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별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고도 이게 조금 자료가 정리가 돼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딱 이 적절한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아까 전에 그 립리드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 벡터가 완전히 바뀌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사실 그 시술실 오면은 PVC 트랜지션이 좀 바뀌어서 다큐멘트 된 거랑 PVC 트랜지션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 프리코디알 리드 붙이는 위치가 달라서 그냥 그럴 수 대부분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립리드를 다르게 붙여서 WCT가 좀 바뀌어서 혹시 트랜지션이 바뀔 수도 있는지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보여주신 예를 보니까 그러니까 프리코디알만 바뀐 게 아니라 립리드도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RBOT면 립리드가 인피리어 액시스여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PVC를 우리가 딜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필터 조절하는 게 유니플라의 그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아까 다리에 붙이고 뭐 저희는 손에 붙이고 그 말씀하셨던 게 네. 그거를 WCT로 한다면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네. 네. 그죠, 그죠. 따로 트랜지션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노이즈라든지 그런 거 좀 심해질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그 PVC 매핑 하실 때그 폴라리티 리버저를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까요? 슬라이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 포텐셜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상태에서 PVC가 나왔을 때 V 포텐셜 말 그대로 뒤집어서 먼저 나오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그 폴라리티가 그 리버저이 이제 그뭐 일렉트로드 4개 있으면 어브레스 카테타에 일렉트로드 1, 2번 그 디스탈로 하고 2, 3번을 이제 미드로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폴라리티가 바뀌면 이제 폴라리티 리버설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렇게 아. 표현하는 이잼도 분명히 보긴 봐야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V가 PVC가 나왔을 때 V가 먼저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먼저 나온 걸. V가 A보다 먼저 나오는 아. 단순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디바이스 저희 LBB 하다 보면은 그 리드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거를 혹시 청결 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 그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닦으시면 되는데 그 사실 저희는 그 클립 커넥터에 보이는 건 사실 그냥 닦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트렁크 케이블 쪽에도 흘러 들어가서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케이스에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일반 그 닦는 그 노독 멸균 네, 티슈.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티슈가 클리닐 있거든요. 티슈. 네, 네. 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그러니까 저희 하는 방식이랑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건데요. 자꾸 그렇게 흘러들어서 계속 닦고 요새 그 EKG 리드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마냥 한없이 구매하기에는 옛날보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 저희 페가덤 그 투명한 필름 붙입니다. 11리드 쫙. 그리고 나서 드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최대한 가리곤 하는데 그쵸. 그래도 그래서 아예 흘러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냥 테가덤은 아예 테가덤. 그냥 완전 흡수가 안 되니까 여러 방법을 해봤더니 그게 가장 좋고 떼어낼 때 환자한테 그 스카나 이런 상처 같은 맞아요. 것도 덜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질문 또 더 없으실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있었는데 잠시만요.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 모듈 쓰시는 병원이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보시면 요 클립 꽂는 부분 이 부분이랑 이 스킨 로드 꽂는 이 부분의 알 크기가 달라요. 달라서 이걸 그래서 왔다 갔다 번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리드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고정을 해두고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저거 관련돼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는 사실 저 일렉트로드 시술이 다 끝나면 일렉트로드 깨끗이 닦고 거기다 이제 니들 캡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하시는 병원 많으시죠? 이렇게 껴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첫 스케줄을 아주 심전도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니들 그러니까 저기 뭐 10cc짜리 시린지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게 그 저기 뭐냐 물리는 집게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도가 얘가 이렇게 텐션을 받아가지고 쫀쫀하게 이게 닿으면 맞아. 네네 그래서 그 A 쪽에 실리콘 싸가지고 쓰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그 아예 텐션 강하게 네네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이게 잘 그죠, 이렇게 그죠. 짚는 게 네. 어려우니까 바꾸는 게 비싸니까 네, 그렇게 하는 네.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희도 계시지만 좀 현실적인 이런 좀 집계를 조금 내구성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